어저께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요 당구공을 누르면 이렇게 에셋 에디터라는 것이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머티리얼, 재질 같은 경우는 매트리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좌우로 펼쳐지지만 라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만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V레이에서는 기본적으로 선라이트가 하나 기본 있습니다. 태양광이란 뜻이겠죠. 선라이트가 기본 조명으로 하나 있고 우리는 이 선라이트에 대한 옵션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이렇게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 프로그레시브 끄고 그 다음에 인바이런먼트에서 GI 값을 켜주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이리디언스 맵으로 맞춰 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값이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라이트로 들어가면 선라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이에요. 대부분 다 옵션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제일 첫 번째 Enable 태양광을 쓰겠다 안 쓰겠다. 자, 지금 현재 이건 지금부터는 무한 렌더링입니다. 렌더링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요. 태양광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늘도 하늘과 땅에 대한 배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네이블을 껐어요. 다시 렌더링. 그러면 조명이 효과가 안 나죠. 하늘은 나와요. 그런데 이 앞쪽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건물 앞쪽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건물 앞쪽이 밝아졌죠. 조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예요. Enable 가능성이란 뜻입니다. 가능하다란 뜻으로 조명을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비저블은 가시성입니다. 인비저블은 가시성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명인간이란 영화가 있죠. 투명인간의 원제가 인비저블맨입니다. 그러니까 인비저블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비저블을 체크하면 태양이 눈에 안 보입니다. 자, 태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림자와 반대되는 방향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태양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좀 더 어둡게 가자고요. 이렇게 보여야 태양이 보이겠죠. 다시 렌더링. 가려졌네요. 조금만 옆으로 치워보자고요. 다시 렌더링. 지금 요 부분이 태양이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혹시 보이나요? 여기 확대해 놓고 보면 여기 동그랗게 태양 보이시나요? 네, 이번엔 인비저블 체크해 보죠. 그러면 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요. 태양이 안 보이게 돼요. 즉 광원을 보이게 할 거냐 안 보이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인비저블은 어떤 때에 따라서는 광원을 보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광원을 감추기도 하고, 네, 그거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낮으로 돌려봅시다. 낮 시간대에 로 돌려놨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모델입니다. 하늘에 대한 모델이에요. 하늘을 어떤 모형으로 할 거냐. 근데 아쉽게도 제가 두 개밖에 몰라요. 두 가지. CI 클리어하고 CI 오버캐스트하고 두 가지인데 CI 클리어가 뭐냐면 맑은 날이란 뜻이에요. 맑은 날이고 CI 오버캐스트가 뭐냐면 흐린 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맑은 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로 만들 거냐 아니면 비 온 날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 거냐. 보통은 CI 클리어를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고 환하게 이렇게 하늘 모형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돼요. 다시 한번 오버캐스트로 바꿔볼까요?
그럼 구름이 어떤가요? 하늘이 어떤가요? 우중충하죠? 우중충한 하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모형을 어떤 걸 쓸 거냐. 보통 우리는 맑고 깨끗한 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CIE 클리어를 쓰시면 됩니다. 이건 맑은 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트러비티. 트러비티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탁도예요. 탁도. 즉 먼지가 많이 낀 날을 표현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2.5면 먼지가 하나도 안 낀 날. 그 다음에 이 트러비티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먼지가 많이 낀 날입니다. 이건 그냥 강하게 놓고 보시면 돼요. 먼지가 많이 들어갔죠. 오늘같이 황사 많은 날. 그 다음에 트러비티를 줄여버리면 먼지가 없는, 하나도 없는 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오존입니다. 오존은 트러비티하고 반대로 움직여요. 태양 광선에 대한 오염도를 표현하는 걸로 트러비티하고 반대입니다. 이 값을 높여놓으면 태양광이 파랗게 깨끗하게 나오고요. 오존 농도가 낮으면 태양광이 좀 흐릿하게, 요거는 잘 표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이 조금 오존 수치가 낮으면 태양광이 약간 노란빛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오존 농도가 높으면 태양광은 약간 파란빛을 띠게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굳이 얘까지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텐시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텐시티 멀티플러라는 말이 나와요. 인텐시티가 색입니다. 빛의 색이에요. 얼마나 빛을 강렬하게 줄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인텐시티입니다. 태양광의 밝기라고 보시면 돼요. 즉 광원의 밝기란 뜻입니다. 이후로 여러 가지 조명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인텐시티라는 말을 찾아보세요. 인텐시티는 광원의 밝기를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정도예요. 인텐시티가 1입니다. 제가 얘를 높여보죠. 2로 놨습니다. 그러면 광원이 훨씬 밝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볼까요? 지금 광원이 2입니다. 광원이 2일 때 이 정도 밝기고요. 광원을 0.5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광원이 어두워지겠죠. 이렇게 흐릿하게 바뀌겠죠. 인텐시티 멀티플러는 광원의 밝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기본값은 1입니다. 이거 안 바꿔요. 그 다음 사이즈 멀티플러. 자, 사이즈 멀티플러를 보려면 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바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조명이 이쪽에서 오니까 보도록 하죠. 사이즈 멀티플러는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자예요. 사이즈 멀티플러. 그림자를 얼마나 진하게, 그러니까 즉 테두리 부분을 보시면 돼요. 사이즈 멀티플러를 제가 0으로 놨습니다. 그림자 부분을 보시면 돼요. 여기 그림자 또릿한 거 보이시나요? 경계가 또릿하게 떨어지죠. 이렇게 그림자가 또렷하게 떨어집니다. 맞나요? 그림자가 아주 또렷하죠? 자, 사이즈 멀티플러를 제가 많이 줬습니다. 한 5까지 줬어요. 그림자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림자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뿌옇게 퍼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사이즈 멀티플러는 그림자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림자의 경계가 또렷하냐 아니면 흐릿하냐, 이걸 따지는 게 이제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오의 경우는 이 사이즈 멀티플러가 또렷해야 되겠죠. 정오의 그림자는 그림자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근데 저녁 때의 그림자는 어떤가요? 아침이나 저녁 때는 그림자가 흐릿하죠. 네, 그때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죠. 여기는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서피큘라, 그다음 그러니까 디퓨즈가 물체가 지닌 본연의 색을 디퓨즈라고 합니다.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 디퓨즈가 물체가 지닌 본연의 색을 디퓨즈라고 해요. 만약에 얘를 꺼버리면 물체가 렌더링 했을 때 안 나옵니다. 이렇게 꺼멓게 나와요. 이거 꺼멓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체크해 줘야 돼요.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이렇게 제대로 된 색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디퓨즈는 체크해 주셔야 되고, 서피큘라는 뭐냐면 반사광이에요. 반사광. 서피큘라는 반사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물이 이렇게 있어요. 광원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광원 때문에 이렇게 반사광이 일어나죠. 바로 이 반사되는 주변의 이 광원을 서피큘라라고 합니다. 얘를 서피큘라라고 해요. 이 서피큘라를 만들 거냐 말 거냐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거 없으면 물체 이상합니다. 대부분 다 서피큘라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기본값으로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섀도우 바이스라고 있습니다. 섀도우 바이스가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딱 붙어 있죠. 요 그림자와 물체와 그림자 사이의 간격이에요. 제가 이것을 크게 줘보죠. 이거 아닌데. 자, 섀도우 바이스를 제가 크게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금 떨어져 있는데 여기 그림자가 떨어져 버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떨어져요. 약간 떨어집니다. 그리고 포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포톤, 에밋, 라디어스라는 말이 나와요. 라디어스는 반지름이란 뜻이고요. 에밋은 방출하다라는 뜻입니다. 포톤은 광자란 뜻입니다. 광자가 뭐냐면 빛, 입자, 빛의 입자. 그래서 줄여서 빛이 빛광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광자, 빛의 입자란 뜻이에요. 빛, 입자, 즉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그러니까 조명으로부터 방출되는 빛 입자의 반지름이란 뜻입니다. 50이란 뜻이죠. 이게 작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입자가 작으니까 렌더링 했을 때 퀄리티가 좋아지겠죠. 빛의 입자가 작으니까 많이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여기 보시면 50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해 보세요. 거칠어요. 이렇게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모자이크 생각하시면 돼요. 모자이크가 조그마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자이크가 찍히는데, 모자이크 입자가 크면 어떻게 돼요? 듬성듬성 찍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커스틱 서브 디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커스틱의 디테일 이란 뜻입니다. 앞으로 이 서브 디비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겁니다. 서브 디비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얘가 디테일에 대한 정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커스틱은 굴절이란 뜻이에요. 빛이 유리잔을 통과했을 때 굴절돼서 빛이 모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커스틱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입자에 대해서 얼마나 곱고 정밀하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